다른 사건을 변호하려고 그날 법정에 가 있었는데 나 와서 이제 다른 사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윤씨 사건의 국선 변호인이 안 온 거예요 재판에.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좀 앉아 있어라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것 같다. 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인데 감안해서 쓰세요.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맞다라는 얘기고. 전형적인 흘리기 방식. 네. 아 검찰. 근데 사실 요새는 이런 식으로까지는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놀랬는데 이제 수원지검 출입 기자가 아니라 서울 법조 출입 기자 바이라인이 같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 단독 보도가 여러 건이 나왔는데 검찰 수사 내용이 서울에 있는 법조 기자들이 대부분 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조사를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네, 기사는 서울에서 나.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요새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1986년에서 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연쇄 살인 사건. 근데 범인이 안 잡혀가지고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불렸었죠. 될 뻔했던. 뻔했던 영화도 나왔죠. 살인의 추억. 대부분 살인의 추억으로 이제 아시는 분이 더 알고 많아요 있죠. 이제는. 그쵸. 네. 예, 주변에는.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진범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정말 깜짝 놀랐죠. 그죠. 처음에 30년 딱 거의 봤을 30년 때. 만에 잡힌 거잖아요. 네. 진범이. 여기에는 당시 검찰과 경찰의 무능력과 지금 검찰 경찰의 황당함이 다 녹아 있는 헤르 조선, 헤르 조선식 엔딩이 다 여기에 속속에 숨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요 건을 굉장히 깊이 있게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해온 기자님 있어요. 네. 오현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건을 몰고 다니다 못해 30년 전 사건까지 파헤치게 된 경인취재센터의 오현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건을 몰고 다니는 기자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9월 달에 이게 터져서 지금 3달 넘게, 3달 가까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현태 기자도 처음 이거를 접했을 때는 아 이춘재가 갑자기 잡혔구나 드러났구나. 네. 그럼 과연 뭐 전말이 뭘까? 뭐 그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기억을 하는데 이게 9월 18일 날 저녁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경찰한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뭐 범인을 특정했다 용의자를. 근데 뭔가 갑자기 뭔 소리요? 예, 하다가 이제 일이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이춘재를 막 잡았다고 발표가 되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뭐 감옥에 이렇게, 살고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또 알고 보니까 이춘재가 화성에 살았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왜 이걸 그러면 못 잡았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하면서 이게 마치 지금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굉장히 그 속보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좀 9월 달에는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게 검경 갈등으로까지 네, 맞습니다. 사이즈가 커지면서 네. 이제 기사를 쓰신 거죠. 자, 그럼 일단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를 잠깐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 맡겠다고 나섰죠. 3달 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올해 안에 조사를 끝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8차 사건 채모 감정 결과를 국가수가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에 대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형사들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윤 씨를 재우지 않고 조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은 확인 불가라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을 3달 전부터 맡은 경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수사 내용을 중계방송하듯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된 걸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수사를 못한 건 아니란 취지인데 경찰은 다음 주 중에 8차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일단 댓글 보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지금은 이름이 이제 정정이 됐죠. 그렇죠. 네. 이춘재 살인 사건. 경찰이 인지한 것만 14건? 네, 지금 살인이 14건이고요. 성폭행이랑 성폭행 미수 사건은 30여 건. 그러니까 합치면은 거의 50건 가까이 되는 거죠. 본인이 자백을 또 한 거죠. 네, 그 다 부분은. 자백을 한 사건입니다. 일단 근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까지 일어났던 살인은 그건 몇 건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확인된 게 10건인데요. 그러니까 86년 9월부터 91년까지 10건이 이제 뭐 어떤 때는 뭐 두세 달 간격으로도 벌어지고 어떨 때는 1년 넘게 또 벌어지고 해서 이 사건을 보면 이게 당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 4차 사건까지는 언론에서도 이거를 연쇄 살인으로는 보지 않고 뜨문뜨문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4차 사건 이후에는 이제 이게 연쇄 살인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질책성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사건이 이제 10차 사건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2006년에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될 때쯤에 한번 또 기사가 나왔었고 뭐 그 전에 살인의 추억이 이제 영화화됐던 2003년에 또 기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좀 드문드문 기사화는 됐었지만 완전히 기억에서 잊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잡은 것도 있었죠. 모방범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게 지금 이제 8차 사건. 8차 사건이죠. 네. 그게 이른바 8차 사건이죠. 네. 자, 8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8차 사건은 1988년 9월에 13살 박모양이 집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은 밖에서 다 일어났는데 이 박양 사건만 집안에서 일어났고 이걸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제 89년 7월에 국가수 감정 결과 윤모 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윤 씨를 잡아서 이제 처벌을 했던 그런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앞뒤 사건이랑 관계없이 8차 사건만 쏙 빼서 요거는 윤모 씨가 한 거다라고 네. 경찰이 잡은 거죠. 그런데 그렇죠. 초등생 실종 사건이 또 나와요. 네. 예, 요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초등생 실종 사건은 그 이춘재 연쇄살인 10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은 이춘재가 이번에 자백을 하면서 알려진 사건인데 요거는 1989년 7월에 9살 김모양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실종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5개월 뒤에 그러니까 89년 12월에 야산에서 옷이랑 가방이 발견이 됐는데 공교롭게 또 11개월 후에 그러니까 1990년 11월에 이 옷과 가방이 발견됐던 곳 근처에서 9차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이 연쇄살인과 이 김양 실종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김양은 가출인으로 이제 경찰 수사 기록에는 처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소지품이 발견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가족들은 이번에 이제 소지품이 발견된 걸 알았고 그래서 김양이 뭐 살해됐는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네. 이번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이제 실체를 알게 된 사건입니다. 네. 이춘재는 그 초등생을 상대로 범행을 똑같이 한 거예요. 네, 똑같이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죠. 자,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 가닥을 잡고 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8차 사건은 윤모 씨가 안 했는데 이춘재가 했는데 경찰이 윤모 씨가 했다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서 20년간의 옥살이를 했다. 네. 그죠? 경찰이 나쁜 겁니다. 요거는. 두 번째, 초등생 실종 사건은 초등생이 당시 실종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당시에 증거품을 발견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이춘재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더 나쁜 거다. 그렇죠. 이거는 경찰이 더 나쁜. 이거 오늘 뭐 브리핑도 있었는데 난리 지금 났죠. 브리핑에서 뭐 김양 시신을 경찰이 이제 발견해놓고 숨겼다라는 이제 시신이 내용도. 발견이 됐는데 네, 당시에. 그러니까 시신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뼈가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 그거를 경찰이 발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김양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 외부에도 발표를 안 하고 숨겼다. 네. 이런 지금 내용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공권력이 얼마나 개판이었는가. 그런데 여기서는 수사 결과를 조작을 했어요, 경찰이. 그렇죠. 예, 그게 드러났는데 우리 정현욱 기자가 여기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 벨 땡땡땡님이 사람 자지도 못하게 고문해서 수사 결과 조작한 견찰 모를 줄 알았냐.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보니까 고문당했다 당시에 네. 강요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네. 그 8차 사건의 피해자인 그 윤 선생님이 그런 진술을 했죠. 네. 네. 이 윤 씨의 진술을 윤 씨가 이제 이게 재심을 청구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건데
이게 이제 88년 9월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윤 씨가 잡힌 건 89년 7월인데요. 정확히는 7월 25일 저녁에 그 일하고 있던 농기구 수리점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가 경찰이 와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서 그러니까 수갑도 이제 채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끌려가서 뭐 어디 산 속으로 막 끌고 가서 경찰서 바로 간 게 아니라. 네, 좀 여기서 뭐 좀 겁도 주고 하고 경찰서 데려와서 이제 자백을 이제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부인하다가 자백을 했다 이건데 경찰에서는 이제 경찰 수사 기록에서 드러난 거는 7월 25일 저녁에 잡아서 7월 26일 새벽 5시쯤인가에 이제 자백을 한 걸로 나와요. 허위 부인을 하다가. 자백을.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씨 측에서는 이걸 보면은 이제 새벽에 자백을 받은 걸로 봤을 때는 잠을 안 재우고 조사를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윤 씨가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폭행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나 쪼그려뜨기를 시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은 이러한 내용을 부인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인정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행위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뭐 이제 사실 뭐 이런 이제 용의자를 데려갈 때 이제 보통은 임의 동행이라고 해서 본인한테 같이 가달라 해서 본인이 오케이하면 데려가는 그죠. 이제 절차인데, 그러니까 이건 체포영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오케이 해야지 데려가는 건데 그냥 가자. 그래서 임의동행식으로. 강제로 데려가 놓고서 임의동행이라고 적어놓고 서류에는 그런 것들도 이제 불법 체포다. 그다음에 그런 불법 체포를 해놓고서 구속영장이 나오기 한 2, 3일 정도를 그냥 잡아놨거든요. 계속. 그것도 이제 불법 감금이다. 그렇죠. 영장 없는 감금이다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수사 기록을 통해서 일부 드러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재심 과정에서 드러날 예정이죠. 자, 그런데 국과수가 갑자기 나와요. 네. 여기서. 네. 자, 국과수는 또 뭔 일을 했는지 오기정 기자가 다음 엠팍 댓글 읽어주세요. 엠팍에서요. 갓나타님이 야야 싸우지 마. 뭐 누구 탓이냐 따지고 있어. 범인은 노답 4형제다. 검, 경, 법, 국가수 총체적 노 앤서라고 할 수 있지. 네, 노 앤서가 이제 노답. 노답이라는 뜻인데. 갑자기 보통은 이제 국과수는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증거를 잘 분석해서 네. 잘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 지금까지 영화에서 국과수가 나쁘게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국과수에서 이런 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국가수가 사실 이 사건의 처음 이춘재를 사실은 찾아낸 게 국가수라서 DNA를 감정을 해내서 그게 이춘재 거라는 걸 밝혀낸 게 국가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초기에는 이제 국가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웅이었죠. 그래서 국가수 관계자들도 언론에 인터뷰도 많이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해냈다. 네. 국가수가 해냈다. 역시 국가수다. 뭐 역시 이런, 역시 네. 국가수다. 국가수가 정말 또 큰일 했다. 하나 해냈다 이런 거였는데 8차 사건에 이제 진범 논란이 일어나면서 국가수가 이제 의혹의 당사자가 된 거죠. 왜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범인을 잡았던 윤 씨를 범인으로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 이제 범인으로 것으로 추정되는 채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털이 나왔는데 그 털을 근거로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 털을 국가수에 맡겨서 이게 이제 그 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여러 가지 원소 성분, 뭐 알루미늄, 뭐 우리가 배웠던 염소, 원소 기호 뭐.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런 거를 분석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근데 티타늄 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티타늄이라는 게 금속 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 그 물질을 다루는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이다. 일반인보다 그래서 공장이 있을 예, 이 8차 사건 현장에 나오는 털은 일반인보다 티타늄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럼 범인이 금속 물질을 다뤘을 것이다. 그래서 윤 씨가 농기계 수리공이었기 때문에 윤 씨도 용의선상에 오르고, 그래서 윤 씨의 털을 뽑아서 이 현장에서 나온 털이랑 성분을 비교했죠. 네, 근데 네. 그 성분이 일치한다. 동일인이다. 이렇게 감정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은 그걸 근거로 윤 씨를 잡았는데 그 감정이 조작됐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윤 씨를 사실상 국가수가 범인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지금 돼버려서 국가수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근데 국가수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 이제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걸 감정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고령이세요. 그래갖고 그러시겠죠. 살아 계시긴 한데 고령이셔서 이 경찰이 만나러 갔는데도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왜 국가수가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국가수의 설명은 당시의 감정 기술로는 최선이었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그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잣대로 그때 당시를 평가하지 말고 이제 그때 잣대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제 최신의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감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일단 근데 경찰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게 지금 억지로 하는 거라는 거를.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뭐 경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겠네요. 채모를 이제 수치를 조작한 걸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국가수에서 감정을 해오니까 보고서 아 이거는 감정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윤 씨가 범인이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윤 씨를 잡았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국가수와 경찰의 그러니까 어떤 그 둘이서 이제 짜고 한 것이냐 짜고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니냐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검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네이버 댓글 읽어볼게요. KYC1 땡땡땡땡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난 이게 경찰만의 과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소름이야. 수사 지휘를 결국 검찰이 하는데 경찰이 그렇게 위조를 했다 쳐. 근데 검찰이 이걸 몰랐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기소하고 판결을 받아서 형 집행까지 검사가 다 하는데 우리 몰랐어 용유 하면 그만임? 검사님들 시커먼 속 다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검찰도 바보가 아니면 이 사건 보고서 보면 이게 조사 연구 보면은 아 이제는 이거 사기친 거네 이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기본적으로 뭐 윤 씨를 체포하고 윤 씨를 구속하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다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밖에 없고요. 이제 윤 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현장 검증인데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사건 현장에 이제 그 방에 그러니까 피해자 방에 들어가는 방문 앞에 책상이 하나 있어요. 책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책상을 넘어야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윤 씨는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그 책상을 넘어갈 때 다리만 써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써서 발과 손으로 이렇게 네 개를 짚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수사 기록에는 윤 씨가 발만 써서 넘어간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책상에도 발자국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근데 당시 이제 현장 검증 사진을 보면 윤 씨가 책상을 넘어갈 때 손이랑 발을 다 짚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걸 그 뒤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 검사가 보고 있어요. 그게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어서 밖에 다 찍혔어요. 예, 윤 씨 측에서는 네. 검사가 그걸 보고 있는 걸 보면 윤 씨가 저걸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제정신이면 당연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수사 다시 엎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렇죠. 그 검사님 지금 뭐 하시죠? 지금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언론에서 찾아갔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이제 뭐 경찰에서도 이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지금 뭐 기억이 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선택적 기억장애신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경찰이 본인도 인정한 것만큼 방압 수사를 하고 국과수도 채모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류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고 이걸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보고서 올리고 검찰은 그거만 보고 자기가 눈앞에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판결에 맡긴 결과. 근데 재판장은 똑바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이제 재판은 또 보면은 1심, 2심, 이제 3심이 당연히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윤 씨가 이제 강압에 의해서 허위 자백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뭐 이제 경찰이 보통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야 어차피 이거 증거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당시는 국가수 증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증거가 나왔으니까 너 어쩔 수 없다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인정하고 형을 줄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경찰에서. 그래서 윤 씨도 1심에서는 그냥 인정하고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아, 너무 억울하잖아. 네. 아니 안 했는데 네. 자기 기억이 있을 거 아니야 안 한 게. 그렇죠. 2심에서는 주장을 했어요. 이제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 근데 뭐 딱히 재판에서 그런 거를 다뤄주지를 않았고 또 윤 씨가 이제 당시에 이제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을 썼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2심 사건에 변호인으로 적혀 있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막 기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그 허위 자백을 주장을 했는데 왜 이제 또 이렇게 무기징역이 나왔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이 사건을 내가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변호하려고 그날 법정에 가 있었는데 그냥 법정이라는 게 이제 한 사건 선고하고 또 선고하고 또 선고하고 하니까 이제 먼저 와 있거든요 법정에. 근데 나 와서 이제 다른 사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윤 씨 사건의 국선 변호인이 안 온 거예요 재판에.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좀 앉아 있어라.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것 같다. 이 뭔 개소리야? 실화냐? 이게 이제 변호인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재판도 이제 그건 이제 선고 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걸 미뤄봤을 때는 이 재판도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너무 충격적이야. 그래서 어이가 이런 없어. 댓글이 있어요. 파리쿡 댓글 읽어주세요. 파리쿡의 마더님께서 경찰이 만든 거짓 범인으로 잡혀 들어간 윤 씨 고아의 소아마비 다리까지 불편했다는데 마더에서 김혜자 대사가 떠오르네요. 너 엄마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 나에 대한 보호자, 돈, 백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당시에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무래도 도와줄 사람 가족하고도 당시에는 윤 씨가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게 이거는 이제 언론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밖에는 없는데 당시 언론이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이 윤 씨 사건 이후에도 경찰에서 용의자로 되게 여러 명을 잡았어요. 잡아서 막 경찰 언론에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언론에서 그 용의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막 너 혹시 맞은 거 아니냐? 당신 맞지 않았냐? 경찰이 때린 거 아니냐? 그래서 허위 자백한 거 아니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경찰에서 조사한 목격자를 찾아가서 물어봐가지고 막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조작한 것도 밝혀내고 이래서 실제로 이제 용의자들이 재판에 넘어갈 뻔하다가 이제 안 넘어가고 다 이제 처리가 됐었던, 그러니까 실제 형을 살진 않았던 일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언론에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사건에서는 좀 그런 역할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좀 윤 씨가 잡힌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좀 확인을 해봤으면은 이 사건도 윤 씨가 이제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윤 씨도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언론에 대한 좀 서운함이나 좀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제가 오늘 단톡방에다가 그거 링크 보냈잖아요. 저희 옛날 이때 당시의 뉴스. 근데 그때도 그 무리한 수사가 한번 도마 위에 올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강목으로 맞은 사람도 있고 밤샘 조사 계속 받고 엄청 시달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거 조사를 받는 거를 못 견뎌가지고 막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범인 체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물론 높습니다. 경찰도 빨리 잡아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나머지 인권유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용의자 한 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에 정신 이상을 일으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용의자가 진술을 거듭 뒤엎는 사태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장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의자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지난 18일 오후 3시 45분쯤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화성군 대한읍 38살 차겸은 씨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차 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부터 새벽에 맨발로 뛰어나와 고함을 지르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괜히 미친놈 마냥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냥 거기 갔다 오니까. 밤에 와서도 막 해보세요. 그 전에는 안 그러고. 또 용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고 나온 18살 김모군과 가족들도 김군이 지난 7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수사본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수갑을 딱 채워놨어요. 이제 김주임이 이제 그 죽더라 이제 막 때리고 막 2시간 또 뭐 했냐고 모른다고. 뭘로 때리는 거 같아? 그 나무 검도 같은 거요. 왔는데요 밤말씀 하는 게 머리가 이렇죠. 온 대가리가 그냥 피 강아지지. 이 팔뚝을 가지고 뭘로 때렸는지 이렇게 벌었다고 시퍼래가지고 이 다리냐 여기 허리가 이 척추뼈를 쭉 가면서 그냥 아주 여기서부터 이건 쭉 다예요 그냥. 한번 봅시다.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이 단정하고 있는 윤군의 변호사는 경찰이 가족들의 접견을 금지하는 등 공정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행된 지 닷새 만에 가족들과 접견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윤군을 접견하러 간 가족들을 윤군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윤군이 범행을 다시 시인했다고 밝히고 오는 28일쯤 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추가해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경찰의 발표 내용과 다른 데다 윤군의 자백에도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검찰의 공소유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이 그런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주목을 했던 거는 맞아요. 맞더라고. 근데 이거는 놓쳤던 거죠. 근데 왜 놓쳤나 싶으면 생각해보면 뭐 전 잘 모르지만 윤 씨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자기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아니 변호인도 제대로 선임을 못 받는 정도니까 국선 변호인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를 잘 언론에 잘 어필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없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사건은 국가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과학적 증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예. 더군다나 더 예. 그랬을 테니까. 이게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은 누구도 의심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국가수가에서 결과가 잘못 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네.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20년을 감옥에서 보내셨는데 정영 기자 인스티즈 익명님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인스티즈 익명으로 남겨주신 분이 윤 씨를 보니까 미드 착오가 생각난다. 이제 밝혀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나조차도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헷갈린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 씨는 20년 살면서 20년을 네. 20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낸 거죠. 네, 근데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세월인데 네.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분이 당시 잡힐 때 22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면 나올 때 42살. 지금은 52살이신데 그러니까 청춘을 다 거기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나름의 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사보상금 제도. 형사보상금이라고 해서 최종 재심을 해서 무죄가 나오면 이제 옥살이를 했던 시기를 감안해서 이제 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보상을 해주는 그게 뭐 억대의 보상금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뭐 계산을 해보면 근데 윤 씨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게 돈은 벌면 된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명예를 되찾고 싶다. 맞아.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현태 기자 리포트에 나온 것 같이 지금 검찰이랑 경찰이랑 지금 네,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왜 싸우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쭉 수사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 사건은 기소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왜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제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15년. 지금은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는데 이 사건은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뀐 게 적용이 안 돼서 이제 공소시효가 2006년에 지났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고 검찰에서도 뭐 딱히 개입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난달 13일에 윤 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어요. 네. 그 재심을 청구하니까 법원에서 어쨌든 이 사건에 윤 씨가 무기징역을 받은 거는 검찰이 윤 씨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은 거니까 재심을 이제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검찰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너네가 기소한 윤 씨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의견을 밝혀달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검찰이 싫은데요?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제 검찰은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재심을 하기 전에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경찰에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좀 달라. 우리 의견서 써야 되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자료를 안 줬어요. 우리 수사 안 끝났다. 수사 안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안 줬더니 검찰이 11일 날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면은 직접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조사하는 이유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견서를 빨리 내야 되는데 경찰에서 자료를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를 하겠다. 이제 뭐 기소하거나 이런 걸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수사가 아니니까. 의견서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되게 웃긴 게 그 이춘재가 원래 부산교도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수원 어디죠? 수원구치소로? 네. 수원구치소로 이감을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경찰이 부산교도소에 가서 이춘재를 계속 만나서 자기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라. 검찰이 이감시켰다는 사실을. 제 맘대로. 네. 네. 그걸 나중에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마찰이 있고 막. 네. 경찰 입장에서는 빡치겠네요. 지지난주에 네. 이춘재를 이감하려고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지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이감 결정이 돼서 화요일에 이감을 했는데 경찰에다 이걸 얘기를 안 해주고 월요일에 얘기를 해줬던 게 뭐냐면 월요일에는 이감 결정이 이미 났는데 우리가 이감을 신청했다. 이걸 월요일에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경찰은 월요일에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춘재를 한번 만나고 화요일에 또 만나러 갔는데 교도소에 가보니까 이춘재가 이제 이감된다. 오늘 이감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감 신청했다는 것까지만 듣고 이감이 됐다는 건 못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정이 좋지는 않죠. 뭐 서로 뭐해? 뭐 장난치는 거 서로 뭐해 지금 힘겨루기 할 때가 아닌데. 근데 그 오현태 기자 리포트 보면 지금 검찰이 뭘 자꾸 발표하잖아요 지금. 네. 예, 좀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검사와 형사가 입건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검경 약간 그 싸우는 게 좀 더 이제 격화된 것 같은데. 네. 그죠?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정연욱 기자 좀 읽어주세요. 네. 난해한 SITP 땡땡땡님이 뭐 공소시효 처벌이 안 된다고 억울해서 살겠냐? 살인의 추억 2편은 조작의 추억으로 영화 만들자. 관련된 놈들 얼굴하고 실명 공개하고 찍어라. 네. 이 사건은 정말 엽기적이고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생 사건. 네. 요 사건에서 경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당시에 경찰에서 이 김양의 시신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줄넘기로 결박돼 있는 뼈를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알리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경찰이 밝혀내게 됐느냐? 당시 이제 형사가 이 사건 현장에서 뼈를 발견할 때 옆에 그 주민이 있었어요. 주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뼈를 발견한 거를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분의 이제 진술을 받았고 줄넘기로 제가 이제 결박이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줄넘기를 김양이 가지고 있었느냐를 당시에 경찰이 김양 가족들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당시에 그런 뼈가 발견됐다는 진술도 있고 또 실제 줄넘기에 대해서 김양 가족한테 물어봤으니 이걸 발견해 놓고도 이제 숨긴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경찰에서 당시 수사했던 경찰 2명을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을 했죠. 물론 입건을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처벌은 못하지만 이것도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 사건에서 입건은 경찰이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이다라고 판단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체 은닉한 게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입건을 한 거죠. 그 옆에서 발견할 때 본 이웃은 그동안 뭐 했어요? 그 이웃이 이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에서는 이제 따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당시에 뭐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문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하려다 확인도 잘 안 되고 이제 김양 가족이 직접 확인하려다 확인도 잘 안 되고 했었는데 이 주민이 뭐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뭐 당시 무슨 동네 방범대원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분이 뭐 지금까지 이걸 왜 얘기를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거 아니 그 경찰이 은닉을 했다는 거는 그냥 숨긴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네. 그 이웃의 입도 막아야 되고 네. 접촉할 수 있는 범위를 다 관리했어야 되는데 네. 죄질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오늘 나온 MBC 보도를 보면은 네. 당시 이제 형사계장이 네. 그걸 보자마자 삽가조라고 그렇죠. 했다는, 그 네. 부하한테 삽가족이라고 하고 그 주민은 보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죠. 왜 그런 거 귀찮아서 그랬나? 수사하기 귀찮아서 그랬나? 이게 뭐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내용도 오늘 경찰이 이제 처음 발표를 했고 이제 김양 가족도 오늘 경찰에서 브리핑하기 전에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터뷰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70몇 살이 네. 되셨는데 뭐 자식 그렇게 잃은 내가 죄지 뭐 이러고 그냥 뭐 너무 허탈해 하시더라고. 무슨 말을 네, 못 하시고. 그렇죠. 경찰이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이 이렇게 했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아예 안 가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이제 오현태 기자의 기사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 검찰이 경찰을 조롱하고 네. 경찰이 검찰을 한테 화를 내고 막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네. 자 여기 은하수 대리님 댓글 강병수 씨가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 은하수님께서 중계방송은 검찰이 자주 쓰는 반칙 주특기 아닙니까? 결국 수사권 조정에 이용하려는 거 너무 뻔함. 다음 댓글도 트위터에 조이류7님께서 정말 대단하다. 언론이 바보들아 아직도 모르겠어? 그만 이용당하고 좀 돌아와라. 네, 오현태 기자 리포트를 보면은 검찰이 이제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올해 안에 우리가 조사 다 끝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발표를 자꾸 하는 거지.
네. 여기저기. 막 국과수가 조작했다. 그리고 형사들도 의혹이 강압 수사했다. 그리고 윤 씨를 재우지 않고 강압 막 잠재우지 않고 막 수사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검찰 바로 자꾸 나오는 거 이게. 네.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가 그냥 꼼꼼히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자꾸 검찰에서 막 자기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뭐지 왜 자꾸 그래요? 중계 방송하듯이 하지 마라. 네. 언론한테 그렇게 흘리지 마라. 이렇게 네. 하면서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 해줄게. 여기까지 이제 오현태 기자의 리포트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11일에 브리핑을 했어요. 네, 브리핑을 했는데 이때도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윤 씨가 검찰에 의견서를 낸 게 있어요. 재심을 청구한 다음에 네. 의견서를 뭐라고 냈냐면 이거 좀 빨리 해달라. 빨리 해서 의견서를 빨리 써서 이제 법원에 내달라. 재심을 좀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윤 씨가 경찰 수사가 더디다면서 의견서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검찰 수사가 더디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윤 씨가 정말 더디다는 표현을 쓴 게 맞느냐 여러 번 물었더니 나중에 더디다는 말은 안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 내용은 빼달라. 아, 정말. 그래서 이제 실제 검찰이? 네,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내용이 보도가 되진 않았고. 근데 그게 그때 브리핑의 핵심이었잖아요, 사실. 네, 핵심이죠. 경찰, 그러니까 네. 그 윤 씨가 경찰 수사가 더뎌서 네. 우리한테 수사를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라고 네. 검사의 입으로 나왔었어요, 네, 브리핑으로. 맞아요. 근데 그거를 번복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윤 씨가 낸 의견서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윤 씨로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수사 촉구 의견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씨가 되게 수사를 빨리 해달라 검찰이 검찰만 이렇게 믿는다. 얘기했다라는 뉘앙스인데 실제 윤 씨가 낸 의견서에는 담당 검사께서는 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가급적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검사가 뭐 면밀히 조사해달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게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해달라고 했느냐라고 보기엔 약간 뉘앙스가 미묘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 지휘를 검찰이 하니까 네, 경찰이.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를 보면은 해도. 윤 씨는 빨리 해달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인데 네. 검찰에서 그걸 마치 윤 씨가 우리가 직접 해달라는 조사를 것처럼. 원했다라는 식의 약간 여기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런 이제 경찰 수사 더디다라고 말했다가 번복도 하고 요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이날 브리핑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그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이제 그렇죠. 되면서 이걸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데 검찰에서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직접 조사 착수한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면 확인 불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미묘한 그게 있어요. 똑같은 확인 불가라도 뉘앙스가 미묘한 게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그 어떤 뉘앙스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뉘앙스 뿐만 아니라 이날은 검찰 관계자가 확인 불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감안해서 쓰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감안해서 쓰세요. 확인 불가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인데 감안해서 쓰세요. 이거는 이제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맞다라는 얘기. 전형적인 흘리기 방식. 아 검찰. 근데 사실 요새는 이런 식으로까지는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놀랬는데 왜냐하면 이거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이제 어쨌든 기사가 좀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그러니까 검찰 브리핑이 있었던 다음 날에는 검찰이 이제 국가수 감정 결과를 조작한 걸 확인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갔어요. 그 일부 언론에서. 이거는 검찰이 자료를 냈어요. 이게 맞다. 국가수 조작을 우리가 확인했다. 여기서 약간 제가 독특했던 게 이 기사의 바이라인에 이제 수원지검 출입 기자가 아니라 서울 법조 출입 기자 바이라인이 같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경찰들이 가혹행위를 인정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런 보도가 또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 그 이제 11일 날 브리핑이 있었고 12일에 보도가 조금 나오고 13일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13일에 보도가 단독 보도가 여러 건이 나왔는데 검찰 수사 내용이 서울에 있는 법조 기자들이 대부분 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조사를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네. 기사는 서울에서 나.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서울에서 흘렸거나 그렇죠. 아니면
서울에 있다가 수원에 지검에 온 검찰이 그 친한 기자들의 기자한테. 취재에 응해서 흘렸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면 제가 전화해서 확인을 하면 검찰에서는 확인 불가. 계속 그럼 확인을 수원지검에 했어요? 수원지검에 했죠. 그럼 근데 수원지검은 확인 안 해줘. 그렇죠. 맞냐? 네.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틀리냐? 확인 불가. 뉘앙스는 미묘하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경찰에 흘리는 보도에 대해서 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쵸. 부분이 있고 그렇죠. 해서 이제 나왔던 게 아까 제가 이제 리포트를 읽어드렸는데 네. 여기 보면은 검찰은 확인 불가라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네네네. 이게 이제 검찰 보도에서는 사실 거의 처음 보는 표현이죠. 저도 맞아요. 이런 저도 말을 처음 처음 써봤어요. 저도 보고 처음 써봤는데 네. 이거 데스크가 보고 뭐라 그래 이거? 이걸 데스크랑 상의해서 쓴 거예요. 아.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다른 언론은 전부 다 이거를 알려졌다 전해졌다로 그쵸. 그냥 썼어요. 그렇죠. 검찰은 이렇게 네. 보고 있다. 네, 검찰은 이런 윤 씨를 재우지 않고 조사했다는 진술을 경찰들에게 받아난 걸로 알려졌다, 전해졌다, 아니면 확인됐다라고 쓴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인 불가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이건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확인을 어쨌든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거를 이렇게 보도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나왔던 고민에서 나왔던 표현이 부인하지 않는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 저희가 불가라고는 했지만 또 네. 부인은 또 안 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것 사실상 같다. 이런. 요 표현이 그래도 뭐랄까 본인이 그래도 기자 생활하면서 한번 이렇게 모험적으로 한번 써본 거네요. 그렇죠. 되게 사실 시도를 해본 좀 거네요. 이상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죠.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걸 썼는데 저는 되게 멋있는 노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흘러나온 정황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우리는 중계 방송하듯이 흘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이 쭉 있었고 그걸 이제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뿐이지 차곡차곡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이 나타나서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경찰이 되게 무능력한 사람들이 돼버린 근데 거예요. 까는 내용마다 다 경찰 병신 만든 네, 되게 경찰 까는 내용이잖아요. 네, 다.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에서 굉장히 이제 그렇죠. 예, 화가 많이 났었죠. 화 많이 날만 하네. 요건하고 비슷한 게 최근에 그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 수사관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 휴대폰이 되게 검찰 경찰이 왔다 갔다 했잖아. 원래 검찰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그 자체가 넌센스예요. 말이 안 돼. 검찰이 경찰한테 같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해갔어. 억지로 가져갔어. 경찰이 그걸 다시 또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다시 내놔. 2번 신청했는데 2번 다 반려했어요. 경찰이 내용 좀 보자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 보도에 나왔어요. 결국 지금 핸드폰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풀었으려나? 아이폰이라 아직도 못 풀고 있다. 이 휴대폰 하나 갖고 검찰이 막 신경전을 벌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거 있잖아요. 우리 둘이 싸우면은 야 저거 쟤한테 이렇게 전해.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런 제가 그러는겨? 뭐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고 야 그러면 쟤한테는 저렇게 전해. 조용히 하라 그래. 막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비슷한 신경전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검경 대립이 아니라고 이제 검경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는 의견서 내는 것 때문에 조사하는 거고 경찰에서도 뭐 우리가 검찰 수사 방해할 검찰에다가 비협조를 한 게 아니라 수사가 안 끝나서 이제 자료를 안 줬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경 갈등은 없다. 잘 협조하겠다 하지만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대립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윤 씨 입장이면은 개소리하지 말고 빨리 재심이나 빨리 해줘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니네끼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니네끼리. 그렇죠. 그래서 윤 씨 측에서 보도 자료를 한번 냈어요. 이런 게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왜냐하면 마치 윤 씨가 경찰 뒤통수를 치고 검찰에 의견서를 내서 검찰을 수사하게끔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처음에 검찰이 말할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윤 씨 측에서도 이제 왜 이렇게 의견서를 내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 마지막에 보면 오해하지 않고 서로 오해 없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싸우지 마. 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싸우지 마 이 새끼들아 지금 니네 싸울 때가 아니야. 싸우지 말라는 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옛날에 검찰과 경찰이 개판 쳐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검찰이 경찰이 지금 아니야 네가 더 바보였어 아니야 네가 더 멍청이였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요 내용 지금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흘러갈 것 같으세요? 이게 또 오늘 또 하나의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라는 거고 경찰에서는 조작은 아니고
약간의 오류나 이런 이제 조합을 하고 수치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지 없던 걸 만들어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런 조작은 아니다. 단어가 그게 아니다. 뭐 네. 그렇게 단어를 막 바꾸고 그래서 그러더라고. 검찰은 조작, 경찰은 오류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경찰이 브리핑을 하니까 검찰에서 오늘 또 저녁에 입장문을 냈어요. 아, 뭐라고? 조작이 맞다. 우리가 확인했더니 조작이다. 했더니 또 경찰에서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작이 맞다는 검찰의 설명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로 또 주고받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검찰에서는 의견서를 낼 거예요. 재심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낼 거고 경찰은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건데 검찰에서 의견서를 낼 때 다시 한번 브리핑이나 뭐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이제 경찰 오늘 발표에 대한 또 구체적인 반박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올해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경찰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오늘 이제 경찰에서는 8차 사건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초등생 사건까지 설명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시선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검찰에서 자꾸 수사 내용을 세고 하니까 경찰에서 이 초등생 사건까지도 함께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자기 큰거 내가 하나 치고지만 네, 그래서 경찰에서 사실은 뭐하는 짓이야. 좀 일찌감치 이 사건 내용을 좀 더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러니까요. 네 경찰이 그렇게 했다면은 본인들의 과오도 뭐 있었지만은 지금 열심히 수사하는 부분도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알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좀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검찰에 마치 주도권을 빼앗긴 것처럼 지금 상황이 돼버려서 근데 앞으로도 좀 더 이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수사권 조정 때문에 신경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의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보죠. 왜냐하면 그 울산 사건도 있었고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해서 검경이 좀 사이가 좋지 않은데 뭐 검찰에서 달라는 자료를 경찰에 안 줬더니 막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고 뭐 경찰에서 막 발표했던 내용을 막 검찰이 뭐 아니라고 하고 막 또 검찰은 또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 자체가 서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은 아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윤 씨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검경이 협력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사이가 이제 안 좋은 거를 여기서 이제까지 티를 낸다는 게 사실은 일반 국민이나 뭐 언론에서 보기에는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본인들이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유치한 거고 좀 진지하게 말하자면 정신 못 차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트위터에 AK1822님이 경찰 조작이 아니라 오류란 말이 나오냐? 니네도 개혁당하고 싶냐?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윤 씨가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개 억울하게 갑자기 나 하지도 않은 건 물론 지금은 옛날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공권력의 욕망과 그런 욕망들이 부딪힘성해서 개인이 얼마든지 희생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공권력들이 보이는 이 태도가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자, 오현태 기자 이번 뭐 지금 한 3개월 동안 취재. 네. 앞으로도 더 그러니까 좀 더 남았네요, 그래도. 올해 네, 안에 이게 끝난다 그랬으니까. 올해 안에 검찰은 끝낸다고 했는데 경찰은 좀 더 수사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8차 사건 외에도 또 나머지 13건의 살인 사건이 있고 또 30여 건의 이제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찰에서 계속 이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고 경찰에 이게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진실을 규명하겠다. 왜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찰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8차 사건에 한해서는 뛰어들었기 때문에 요건 좀 결론이 빨리 나지 않을까.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고구마 한 트럭. 이 영화 그 살인의 추억 보면 범인이 안 잡히니까 뭔가 나는 범인을 알고 관객은 범인을 알 것 같은데 범인이 안 잡히니까 되게 답답한 느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범인이 잡혀도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니 현실이 더 영화 같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현태 기자 오늘 대리기 처음 출연해봤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이게 대들기를 제가 또 관심 있게 사실 그 구독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진짜? 구독자님이시구나. 제가 계속 보진 못하고 사실은 이제 좀 약간 몇 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고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집에서 이제 좀
알림이 와요. 구독을 하니까. 그죠, 아,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주로 밤에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늦게 밤에 올려요. 네, 밤에 이제 알림이 와서 보려고 하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네. 그만 보고 자라 그래서 끝까지 본 적은 몇 번 없는데 제가 이제 원래 오늘 혹시 여기 나오게 되면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좀 맞아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아 재밌게 할 수 없다. 내용이 자체가 너무 네, 이걸 재밌게 맞아요. 할 수가 그럴 때가 없어서 많아요. 제가 이것도 섣불리 재밌게 했다가는 굉장히 이제 신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원래 현태 선배 진짜 재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재밌는데 오늘 자제한 거다. 네 그렇죠. 제가 원래 재밌는 사람이라는 거는 뭐 보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사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좀 재밌는 일이 많은 출입처에 출입하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나와서 네, 네. 그때는 정말 재밌게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거 해야 되는데 별명. 그건 뭐. 아이, 뭐.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오현태 기자는 다음에 정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들고 다시 한번 말랑말랑한 찾아와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오현태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거기 잠깐! 잠깐! 대리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